오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검찰이 이거를 재수사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언할 수 없다. 그래서 130여 번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차분하고 절제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가 세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 조사에 아무 응답 없이 불응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어떤 연유로 저에 관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을 흘리고 있는지 검찰 수사위원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검찰이 이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 무혐의 난 걸 좀 다시 검토하겠다. 뭐 여러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마침 이광철 전 비서관의 이 해당 재판이었는데 증언하지 않겠다. 130여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증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130번 하려면 참 입이 아플 겁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이긴 권리입니다. 근데 참 일관된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이광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두 분 다 사실은 법률을 전공하고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검찰에 가서 다 어떤 면에서 그 명예 밝혔다. 근데 검찰에 와서는 또 묵비권 행사예요. 그럼 재판장에 가서 또 진실을 밝히겠다. 재판장 가서는 또 묵비권 행사예요. 대법원 끝나고 나면 이거는 역사의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또 책도 내고 무슨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진실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실을 재판장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죠? 본인들이 지금 떳떳하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아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법의 어떤 장점, 이걸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진술을 하지 않고 그럼 언제 진술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알아서 판단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와서는 억울하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결국 진실이 증명될 것이다. 또 책 내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거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했더라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재판정을 못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 명명백백히 밝히고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재판에 다툼이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참 법을 아는 분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저와 같이 보실까요? 맞아요. 저 2년 전 뉴스탑10에서도 이 주제를 짚어봤었는데 당시에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당시에 조국 전 교수도 조국 전 장관도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면서 무려 300번 넘게 또 이 증언 거부권 행사해서 또 당시에도 여러 뒷말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부인 정경심 씨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무려 303번을 했어요. 300번 하고도 3번을 더한 거예요. 이 148조 내용은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가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실체적 진실 밝히기보다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만 이들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다. 그러니까 혐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도 어떤 정권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대로만 수사를 한다면 아무런 무리가 없을 텐데 꼭 현재 권력에 약해서 늘 검찰 수사가 비판을 받고 늘 검찰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의심과 함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말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항상 정확하게 더 해줘야 된다. 예.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옆에 보시면 최근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떨어지는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여러 공유로 기사를 하면서 뭐 애들러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또 공격하고 있는데요. 박성 비서관님. 근데 어찌 됐건 뭐 법적으로는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광철 전 비서관이든 당시 조국 전 장관, 조국 민정수석이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금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가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여기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애초에 이거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재수사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 중심의 인사를 등용하고 그리고 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앉히면서 그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파워가 막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다시 재수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SNS에서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지금 SNS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율 얘기하는 분 한두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뭐 특별하게 의도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언하지 않겠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광철 전 비서관과 조국 전 장관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